선자령 능선은 대관령에서 북쪽 6km 지점 선자령까지 완만하게 뻗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의 원줄기를 이루는 능선입니다. 동쪽은 급경사 비탈로서 강릉 방면의 동해안 풍광이 광활하게 전개됩니다. 서쪽 구릉지에는 목장 목초지가 펼쳐졌고 능선엔 풍력 발전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다워서 사계절 많은 등산객들이 선자령 코스를 찾아갑니다. 바람 없는 날 선자령 능선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눈이 쌓였을 때 풍광 또한 매혹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거리는 왕복 12km로 별로 길지 않으며 경사도 급하지 않습니다. 대관령은 해발 850m이고 선자령은 해발 1158m이니 고도 차이 또한 300m밖에 나지 않는 완경사길입니다. 너댓 시간 만에 큰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순환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겨울 선자령 능선은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마의 능선으로 돌변합니다. 소백산 주 능선이나 한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에 의하면 선자령이나 소백산에서는 추위와 강풍으로 탈진하거나 동상에 걸려서 혹은 실족 부상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사고가 빈발합니다. 선자령의 경우 2015년 16년 겨울엔 6건, 2016년 17년 겨울은 6건, 17년 18년에는 10건의 조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구조 요청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조난 직전의 상황에 다다랐다는 체험담은 숱하게 많습니다. 2013년 1월 어느 부부는 바로 그렇게 순식간에 돌변한 선자령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날 부부는 늘 함께 등산을 해왔던 산악회원 36명과 같이 정오경부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자령은 평온했고 정상 부근의 기온은 영하 3, 4도씨에 불과했습니다. 날씨가 이러했기에 부부는 부피가 많이 나가는 파카를 그냥 차 안에다 벗어두고는 산행길에 나섰습니다. 등산화에 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비인 스패츠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옛 대관령 휴게소를 출발, 선자령을 향해 걷는 도중에는 조금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 동행했던 어느 산악회원은 말합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나 오후 1시 30분경 선자령 정상 일대에 북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이나 서쪽에서 몰아쳐오는 겨울 선자령 바람은 마치 따기를 후려치는 듯이 모질어서 따기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이런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쳐왔다고 합니다. 대관령 위 2km 거리의 무선표지소 입구를 지나 선자령 쪽 숲길로 들어서서 2km쯤 더 가면 길이 숲에서 빠져나와 나무가 별로 없는 평평한 능선지대로 나서게 됩니다. 바옥길 사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선자령길을 50여 차례 올라본 이기호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숲길로 오는 동안에는 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은 능선을 올라서는 순간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숲에서 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한복을 준비를 다 하시고 선자령까지는 바람이 전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자령 강풍을 산악인 문승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숨을 쉴 수가 없고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고개를 돌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 경우에는 제가 몇 미터씩 밀려날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선자령에 올랐던 회원들은 하산하면서 만난 부부에게 정상 쪽 바람이 너무 세니 그만 돌아서는 게 좋다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부는 그간 쌓아온 등산 경험을 자신했던 것인지 권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후 2시경 선자령에 다다른 후 바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찬 눈보라가 워낙 강해서 순식간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산을 시작한 지 20분쯤이 지난 뒤 아내가 먼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즈음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악회원들은 119에 조난 신고를 하고 나서 6명이 옷을 이용해 급히 만든 들것에 부인을 싣고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평창소방서 구조대는 오후 3시 45분경
산악 회원들로부터 정씨를 인계받아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이미 부인은 호흡이 멎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등산객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대원 약 20명이 출동해서 선전을 수색하던 중 강한 바람과 추위에 의해서 철수했다가 그 다음 날 7시에 출동해서 바로 수습해서 철수했습니다. 이 부부의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준비한 두툼한 겨울 외투를 차에다가 두고 내리고 산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는 대관령과 선자령을 잇는 백두대간은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지역이어서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방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대피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저를 따라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선자령 능선상에서 동쪽 방향으로 조금만 내렸으면은 바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더 대피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길 따라 쭉 동남 방향으로 내려가시면은 초막골로 이어지는 그대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그 사전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산악회의 당일 등산 배낭을 보면 고작 해야 20리터 전후한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배낭이 작으면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을 빼놓게 되기 쉽습니다. 이 부부는 날씨가 평온하니 파카를 입고 가면 더울 것 같고 손에 들고 가자니 번거로울 것 같아 차에 그냥 두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선자령 정상에 오르기 전 다른 회원들이 정상의 강풍이 매섭다고 일러주었을 때 바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파카도 두고 왔으면서 해발 1000m가 넘는 겨울고산 등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무리해서 산정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을 때 리더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되돌아서게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유사시 서로 도울 수 있는 회원 3, 4명으로 단짝팀을 이루어서 비상장비를 항상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 대비하기 어렵다면 모험적 산행은 하면 안 됩니다. 강풍에도 끄떡없는 3, 4인용 텐트와 강력한 불을 뿜는 버너와 넉넉한 연료, 코펠, 푸짐한 식량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3, 4인용 텐트 3kg, 고화력 가스버너 0.8kg, 가스 460g 2개, 코펠 1kg 등 모두 합하면 5, 6kg입니다. 특별히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 팀이라면 모를까 당일 산행 시 실제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기능은 좀 떨어져도 초경량이고 부피도 적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마련해 3, 4인조 한 팀이 나누어지면 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쉘터 4인용이 650g, 부탄가스 230g 3개 690g, 점화장치가 달린 초소형 버너 200g, 초경량 소형 코펠 300g 하면 총 2kg쯤 됩니다. 이것을 3, 4인이 나누면 1인당 0.5, 0.7kg만 책임지면 됩니다. 각자 500mm 생수 1개 무게 정도입니다. 위급 시 나 자신이나 동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니 각자 이 정도 무게는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셀터라 부르는 장비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혹겹의 천막 같지만 이것을 설치하고 안에 버너를 피울 경우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겨울철에는 선자령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산을 가든 꼭 필요한 생존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쉘터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가스버너를 피우자 금방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쉘터와 간단한 버너만 있어도 생존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바닥 주위로 찬바람이 스미지 않게 눈이나 돌덩이 등으로 틈을 막아두어야 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거나 걷기가 간단해서 추운 날 산행 중 점심을 먹거나 할 때도 또한 매우 유용합니다. 이 쉘터는
가운데 등산용 스틱 2개를 세울 수 있게 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위쪽이 늘어지지 않아서 거주성이 더 좋아집니다. 바람이 조금이나마 약해지는 잘록한 곳이나 숲속으로 들어가 가능한 한 평평한 곳을 찾아 쉘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기를 덜 빼앗기고 앉는 자리도 좀 더 편해서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해 약초꾼 모덤처럼 만들면 공간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얼마든지 텐트처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밤을 지새며 버티어야 할 상황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등산은 육체와 정신 모두에 유익하지만 잘못된 등산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국립등산학교는 쉘터를 이용한 비상시 대처법, 밤에도 등산로 잃지 않기 등의 요령을 가르쳐주는 등산 강좌를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 동호인, 특히 산악회 리더들의 적극적인 수강을 바랍니다. 개강 날짜, 기간 등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는 모든 이들의 안전한 등산을 기원합니다.